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2까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챕터 2를 정리를 해보면 챕터 2는 first order의 differential equation을 어떻게 해를 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변수 분리법이 있었습니다. 이 변수 분리는 y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부분 해서 x 있는 부분이 독립 변수, 그 다음 y가 있는 부분이 종속 변수로 이제 고정되었을 때 각각을 양변에 이제 적분을 해서 해를 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분인자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겼죠. 이 y는 u.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오른쪽의 항이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입력이 없는 것을 homogeneous equation, 있으면 non-homogeneous equation. 그래서 non-homogeneous equation이 되면 우리가 변수 분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E에 AX라는 적분인자를 사용해서 변수 분리가 가능하게끔, 자, 그렇게 하면 요 해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제 homogeneous equation 같은 경우 이제 u가 0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요 해를 풀면은 y는 2에 마이너스 ax, 자, 그리고 초기값 c0, 자, 이와 같이 이제 해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a 값이 양수가 되면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 a가 음의 값을 가지면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익스포넨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온도가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다양한 이제 그런 형태의 특성을 보이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적분인자가 이제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죠. 완전 미방. 그래서 exact 된다는 걸. 그래서 dy가 앞에 m에 xy식이 있고 그다음 n의 xy dx는 0 돼서 요 식이 이제 f의 x, y가 어떤 상수를 만족하는 식이 이와 같이 이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완전 미방이 되는 조건이 m을 요거는 이제 dx죠. x에 대한 변화. 그래서 y고 요거는 y에 대한 변화. 그래서 요거로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완전 미방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완전 미방이 안 될 때 적분인자를 계산하는 방법, 인테그랄 팩터는 해서 하나의 식으로 x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n에 mx 빼기 ny, 자, 이렇게 해서 y죠. my nx,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인자를 구할 수 있고, m이 이제 분모가 됐을 때는 m에 ny 빼기 mx,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요 mx에 대해서 한쪽에서 x에 대해서 적분하거나 n 같은 경우는 y에 대해서 적분해서 완전 미방 조건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변수 치환법이죠. 변수 치환. 그래서 이제 y는 ux 같은 형태가 됐을 때 변수를 하나로 이제 치환을 할 때 또는 이제 요 미분 조건도 이용한다 했죠. y 미분은 완전 미분을 이용하면 y 미분 x 더하기 u, 자, 이렇게 해서
y 미분에 대한 식을 u와 x에 대한 다른 식으로 변환해서 치환해서 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u 대신에 원래 x, y로 치환하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기본적으로 확실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이와 같은 형태의 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특징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거는 명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장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자, 없으면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하이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봤다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 해법이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걸 이제 n차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뤄야 하지만, 3장에서 여러분 기본 기억해야 될 거는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만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을 한 개 보면서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1940년대 중반 미국에 있는 이제 타코마 다리가 붕괴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 찾아봐도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타코마 다리가 11월 7일 오전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4개월) 전 대통될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려. 자, 이때 날씨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게 아닙니다. 산들바람이 부는 정도인데, 걷는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에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흔들리죠 지금. 1시간쯤 지나자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이 출렁대기 시작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뒤쪽에 보면 나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여기 지나가고 있죠 지금.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 전체가 공학적인 히스테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이제 타코마 다리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에서 공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설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때만 해도 다리에서 이제 그런 공학적인 공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다리를 설계를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챕터 3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고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챕터 2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계 미분 방정식, 자, 이런 형태를 구했죠.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계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해가 어떻게 나올 건가, 자,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챕터 3에 1과 3.1과 3.2가 이제 이게 실제로 이런 건 3.3부터 푸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번 시간에는 이걸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선형 방정식 이제 앞에서 살펴봤죠. 우리가 이제 챕터 2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일개 도함수만 가지는
그리고 앞에 개수는 독립 변수의 함수 형태로만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차로 이제 확장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n 개의 미분이 있을 때 초기 조건도 n-1까지 초기 값에서부터 1개 도함수부터 n-1까지 해서 n개가 있겠죠. 초기 값도 n개가 필요한,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 문제를 가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해를 찾을 때 앞에 있는 해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해야 되는데, 어떨 때 그게 보장하느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곱해지는 an부터 a0까지, 그리고 gx 앞에 있는 요 개수들이죠. 자, 개수들의 독립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들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제 an의 항은 분명히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이게 이제 n개 도함수 요 항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0이 안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가 x0가 구간 i에서 한 점이 있으면 이제 yx에 대한 해는 i 내에서 존재하고 유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그래서 존재하고 유일할 조건은 뭐냐? 이제 각각의 이제 곱해진 개수들의 x에 대한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an은 0이 안 돼야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거는 3개 미분 방정,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3개 선형 미분 방식. 그리고 각각의 초기 조건이 이제 3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 0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 자명한 해로는 y 이퀄 0은 뭐 분명히 만족하게 되겠죠. 초기 조건도 만족하고 모두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조건에서 살펴보면 연속이라 했으니까 각각의 개수들이 모두 이제 상수가 되겠죠. 상수고, 그 다음에 gx, an에 요 앞에 있는 것이 3, 0이 아니죠. 그래서 유일한 해로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비얼, 이거 풀 필요도 없이 트리비얼한 솔루션으로 유일한 한 개의 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는 x 이제 값이 x가 1일 때 y는 0. 자, 이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유일한 해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거는 2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다음 편 한 개 없네요. 자, 2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에서, 자, 앞에 있는 개수가 분명히 이제 상수가 되고, 그다음 모든 값들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해를 이제 2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3.3 이후로 배울 텐데, 해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을 넣어보면 0일 때 계산해 보면 4가 되죠. 그리고 미분해서 0을 넣으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실제로 이제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 값을 대입하면 12x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 있는 gx도 연속이고, 자, x 이퀄 0에서 여기 0이 아니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의 해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밑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x 제곱이 이제 연속, 여기 있는 건 다 연속이고, 그 다음에 되지만 요거 실제 이제 해를 구하면 이제 다음 같은 게 이제 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해가 되는지 살펴보려면 여기다가 이제 y를 한번 미분하고, 자, y를 한번 미분하면 2cx 플러스 1, 그 다음에 y를 두 번 미분하면 2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값을 각각 다 대입해 보면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c를 가지더라도 여기 이제 초기 조건을 다 만족하죠. 자, 0일 때 3 분명히 되죠. 그리고 미분했을 때 0을 넣으면 1이 되는 걸 만족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가 안 되고 여러 해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x가 0일 때 우리가 이 값이 이제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정리 3.1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유일한 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봤을 때 이 해가 유일하고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고 유일한지 이제 금방 여러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있습니다.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자,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그 경계 조건이란 것은 A가 지금 X의 독립변수의 구간 중에 한 개죠. A라는 값이 들었을 때는 Y가 Y0, 자, X가 B가 됐을 때는 Y1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해를 풀면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조건에 따라서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 해라는 게 이제 이만한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경계 조건은 여기서 보면 A일 때 Y0, 그다음 B일 때 Y1 되는 게 두 포인트를 지나는 게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건은 앞에서 이제 유일하게 존재할 때는 앞에 시어럼을 만족하면 되겠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파란색과 같이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을 넣을 때 어떤 고정된 y의 값을 경계 조건으로도 줄 수 있지만 미분한 형태도 이제 우리가 경계 조건으로 줄 수 있죠. A에서 미분 값이 얼마를 가진다, 또는 B 포인트에서는 y의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초기 조건을 줄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A에서는 y0, 그 다음에 B에서는 미분값이 주어지는 이런 형태의 초기값도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또 미분값, 둘 다 이제 미분값, 자, 이렇게 초기 조건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경계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Y의 위치, 그 다음에 Y의 미분값, 자, 요 값에 의해서 어떤 감마 1에 대한 경계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컨스탄트한 값과 어떤 초기 조건에 대한 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식을 이제 풀어야지 우리가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식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은 예에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푸는 방법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일반 해가 이와 같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풀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경계 조건이 x0는 0,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 0다 이제 조건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0일 때 0 넣으면 이제 코사인 0일 때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0이 되죠. 자, 그래서 C2는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x가 C1은 코사인 2t, 자, 요식만 남게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일 때 0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C1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요 이제 경계 조건은 항상 만족하죠. 그래서 C1, C2가 바뀌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C1, C2가 바뀌는 것 같네요. C1이 0이고 C2가 이제 어찌 되나요? 요 식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개수에 따라서 0일 때와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 식을 만족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가 가지는 거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집니다. C1 개수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0일 때, 그 다음에 8분의 파일 때 0이다. 자, 이 식을 풀어보면 여기서 이제 C1과 C2 값이 또 결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C1의 코사인 4t가 그 다음에 8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C1은 0이라는 조건이 나오고, 그래서 Y는 0이라는 유일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이 이렇게 주어질 때는 여기에 까만색이 있죠. 자, 이와 같은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 조건을 어떻게 주면 이제 여러 개 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계 조건이 될 때는 유일한 해가 되고, 자, 이때는 또 우리가 경계 초기 조건을 주면 이걸 만족 안 하는 C1, C2가 이제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x가 0일 때 C2는 0이 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파일 때는
C1을 계산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이 C2 곱하기 2파이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앞에서도 우리가 일개선형 미분 방정식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과 non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은 오른쪽에 있는 식이 gx가 있을 때 이 gx가 0이 되는, 그리고 외부에 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간섭이 없이 자체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n homogeneous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제 간섭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섭 현상에 따라서 y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homogeneous equation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출력으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쓸 때 y의 n개 미분 방정식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분 연산자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좀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미분 연산자를 우리가 differential operator 해서 dy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dy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 갈로에서 코사인 4x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요 오퍼레이터를 사용한다. 그렇게 표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y 하면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 d 갈로에서 넣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d 오퍼레이터를 두 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분이 되고 dy에 d를 곱한 형태가 돼서 d 스퀘어 y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미분을 y를 두 번 미분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번 미분하는 거는 d의 n승 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an에 d의 n승, 그 다음에 쭉 해서 d의 n-1 d a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미분 연산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곱하기와 더하기를 가지고 이와 같이 선형성을 우리가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를 곱한 다음에 덧셈을 하게 되면 각각의 결과를 곱하고 더한 그 결과 같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선형성의 성질이 미분 오퍼레이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물론 적분에도 이런 선형성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제 d를 이용해서 d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d에 대한 당식 곱하기 y 하고 이와 같이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을 우리가 l의 y 그리고 y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가지는 함수해서 ly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미분 방정식 n개 미분 방정식 도함수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ly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인지 non homogeneous equation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ly는 0 하면 homogeneous equation. 자, ly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gx가 되죠. 자, dgx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non homogeneous 선형 미분 방정식. 자,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거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게 나왔다. 자,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이 우리가 표기를 간단하게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슈퍼포지션의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선형 미분 방정식 2개 이상의 해가 중첩도 그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ly의 gx, 자, 요게 이제 non homogeneous equation이죠. 그래서 동차라 했으니까 non homogeneous equation입니다. 그래서 equal 0이 되는 요 식에서 우리가 2개 이상이 되면 요 해가 이제
아니라 이제 두 개의 형태의 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 그 중에 한 개를 y1, 자, 두 개가 있다면 그 중에 또 다른 해를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y1을 넣으면 여기 이퀄 0이 성립하고 y2를 넣어도 우리가 이퀄 0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 y1은 0을 만족하고 L y2를 넣어도 이제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해의 결합 중에 y는 c1의 y1 더하기 c2의 y2 이와 같이 한 것을 우리가 선형 컨스턴트 상수를 곱하고 비례를 했죠. 그 다음에 y2도 어떤 일정한 길이로 곱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했습니다. 벡터를 두 개 더한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고 나도 여기에 대입하면 이 해가 되느냐? 자, 그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냐? 선형 미분 방정식은 슈퍼포지션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한 게 이제 밑에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1부터 yk가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해가 되면 요거를 선형 결합해서 표현한 일반적인 형태의 y도 해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의 일반적인 형태의 선형 결합을 식을 그대로 이제 넣어야지 해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슈퍼포지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각각의 해를 넣고 난 다음에 곱하기도 각각을 하고 나면 자, 이게 선형을 만족하는 거죠. 미분 오퍼레이터가.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y1부터 yk가 모두 지금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이퀄 0이 다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이 0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의 해가 되면 다른 해의 선형 결합도 우리가 일반적인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y1의 상수배도 마찬가지 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 이퀄 0은 당연하게 자명 트리비얼 솔루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형 미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yx는 0은 트리비얼 솔루션으로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보면, 자, 요와 같은 형태의 요 이계입니다. 이계 미분 방정식에 자, 하나의 해가 x제곱이고 또 다른 해가 이제 x제곱의 로그 ln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각각 이제 미분을 해보면 여기 해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요걸 각각을 선형 결합을 했습니다. 두 개를. 자, 요 각각을 우리는 나중에 뭘로 부르냐면 펀더멘탈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해의 기본적인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의 기본적인 집합. 그럼 일반적인 해는 펀더멘털 셋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결합이란 것은 펀더멘털 셋의 y는 c1의 y1 더하기 c2의 y2 자, 이와 같이 컨스턴트한 비례 상수를 곱해서 더한 자, 이런 형태를 표현한 게 선형 결합입니다. 선형 결합. 자, 이러한 선형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2의 7승이 이제 이거 해다. 자, 그러면 c를 곱한 것도 해가 분명히 되겠죠. 뭐 상수가 임의의 상수 c가 되기 때문에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이런 것들도 변화시키면 충분히 모두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징 중에 슈퍼포지션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또 개념이 선형 종속, 선형 독립입니다. 선형 종속, 선형 독립. 자, 이 개념을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종속은 뭐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F1과 두 개가 있다 하겠습니다. F1과 F2의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형 결합으로 쭉 표현을 합니다.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서 이퀄 0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을 때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선형 결합인지 종속인지 어떻게 하느냐. 자, 0이 될 때 모두 0일 때, 자, 모두가 동시에 0이 아닌 상수일 때 0이 되면, 자, 그러면 선형 독립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0이 아닌 숫자에서 예를 들면 C1이 1이고 C2가 마이너스 1, 0이 아니죠. 0이 아닌데 0이 됐다. 자, 그러면 얘는 0이 되게 만드는 얘를 스케일링해서 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형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개념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독립이란 것은 선형 결합에서 이꼴 0이 됐을 때 이 개수가 동시에 0일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형 독립이라는 겁니다. 자, 요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0일 때만 이게 0이 되고 나머지에서 만약에 넣었는데 숫자를 넣었는데 0이 됐다. 그러면 선형 종속이 되겠습니다. 선형 독립은 모두 0일 때만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F1이 X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F2는 EX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 결합을 해보면 X의 C1 더하기 C2의 EX 하겠습니다. 그럼 0이 되는 것 중에 자, 여기에 C1이 마이너스 2고 C2가 1이 되면 0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0이 아닌 어떤 숫자에 대해서 0이 되어버리니까 이 두 개의 함수는 선형 종속이 되는 겁니다. 선형 종속.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X하고 EX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C1에 더하기 C2 어떤 상수를 했는데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0이 되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C1도 0이 돼야 되고 C2도 0이 돼야지만 동시에 0이 되죠. 그 이외에는 0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개의 함수가 선형 독립이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 이해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F1 두 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F1은 sin EX, F2는 sin X 곱하기 코사인 X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형 종속이냐 독립이냐 한번 보면, 자, 오른쪽에 함수를 보면 이거는 2분의 1의 sin EX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는 함수의 2분의 1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F2를 마이너스 2배 하고 그 다음에 F1을 1을 하면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선형 종속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이 X고 F2가 절대값 X라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C1 곱하고 여기다가 C2를 곱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어떤 개수를 곱해서 이렇게 C1을 곱하면 이제 기울기가 바뀌겠죠. 기울기가 바뀌고 얘도 이제 막 회전을 하겠죠. C2를 하면. 그래서 합해서 동시에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나 이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는 C1이 0이고 C2가 0일 때만 두 개의 선형 결합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선형 독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한 개는 코사인 제곱, 한 개는 사인 제곱, 한 개는 세컨트 제곱, 탄젠트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형 종속이냐 독립이냐, 어떻게 봐서는 선형 독립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을 이렇게 이제 선형 결합을 했을 때, 자, C1은 1, C2도 1, 그 다음에 C3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C4는 1. 자, 이렇게 주면 0이 되는 게 성립을 해버리죠. 그래서 0이 아닌 어떤 숫자에 대해서 이게 0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유는 이제 요거의 값이 1이고 1 플러스 탄젠트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보고 이걸 상수를 찾아보고 종속인지 판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선형 종속 독립인 거를 판별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F1이 루트 x 플러스 5, F2는 루트 x 플러스 5x. 분명히 요거는 이제 선형 독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F3가 보니까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x 제곱.
선형 독립인 것처럼 보이죠. 서로 관계가 없이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 보면 F2에 1을 곱하고 자 그다음에 F3에 5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4는 0으로 놓고 두 개 더하면 자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선형 종속인 게 이제 존재하는 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의 이제 1차 독립인 해를 우리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고차 미분 방정식은 y는 c1의 y1 이게 이제 각각의 독립인 어떤 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2의 y2 그래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그다음 고차되면 n개 y에 쭉 더해서 y에 cn의 yn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각각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판별한 방법이 이제 브론스키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론스키안은 어떻게 쓰느냐? 자 각각의 함수가 있으면 각각의 함수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래서 두 개 있으면 f1, f2 이렇게 쓰죠. 예를 들면 x고 이 x면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요걸 미분한 걸 씁니다. 그래서 F1의 미분, 여기도 미분한 걸 씁니다. F2의 미분. 그래서 이제 요것에 디터미넌트를 구합니다. 디터미넌트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웠으면, 행렬을 안 배웠으면 구하는 방법이 각각의 요소가 A, B, C, D 있으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은 AD-BC 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결과 값을 결국 이제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한 게 브론스키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론스키안이 해서 0이 아닐 때는 0이 아니다는 것은 각각의 칼럼 벡터가 선형 독립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디터미넌트가. 그래서 0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앞에 게. 자, 그 의미가 이제 요 칼럼 벡터가 각각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n번 n개 있으면 n-1까지 미분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면 3개까지 미분을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브론스키안을 구해서 선형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의 기본적인 해 우리가 뭐냐면 펀더멘탈 셋이라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셋, 해의 펀더멘탈 셋. 자 그래서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펀더멘탈 셋을 y1에서부터 yn이라고 하겠습니다. yn n개의 펀더멘탈 셋이 해의 기본 개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 i에서 n개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항상 펀더멘탈 셋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게 시어럼 3.14에서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자 일반적인 해는 펀더멘탈 셋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 y는 펀더멘탈 셋 y1에서부터 yn까지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제너럴 솔루션 일반 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는 이제 일반 해와 특수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해.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과 제너럴 솔루션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냥 그 중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해는 다음과 같이 펀더멘탈 셋의 선형 결합으로 일반 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x는 y1의 c1 그래서 이 개수를 항상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2개죠. 2개에서는 앞에 개수가 이제 a2, a1, a0 있고 오른쪽에 0이 돼서 이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의 펀더멘탈 셋이 이제 y1과 y2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y1과 y2가 있으면 자, 이 두 개의 해 펀더멘탈 셋이 있습니다. 셋의 해가 선형 독립이 되려면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제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초기 조건이 주어지겠죠.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t일 때는 k1, 그 다음에 미분은 k2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y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적인 해로 나타나면 C1의 Y1 더하기 C2의 Y2 자 이렇게 이게 해가 된다 했죠. 그래서 요게 T일 때 값이 어떻게 되냐면 K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Y 미분을 하면 C1의 Y1의 미분 C2의 Y2의 미분이 됩니다. 자 이게 K2가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유일한 해의 형태가 되려 그러면 두 개의 이제 연립 방정식이 이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 자 여기 일반 해를 넣었을 때 초기 조건 K1, 그 다음에 미분을 했을 때 값이 K2입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C1과 C2를 구해야 되죠. 자 C1과 C2를 구하려 그러면 어떻게 요 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Y1 그 다음에 Y2 그 다음에 Y1 미분 Y2 미분 자 여기에 브론스키안 씁니다. 이걸 행렬로 두고 자 그 다음에 C1 C2 자 이렇게 행렬 벡터를 만들면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러면 C1 Y1 더하기 C2 Y2 되죠. 요 왼쪽 항이 식이 됩니다. 자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K1과 그 다음에 K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연립식을 우리가 하나로 표현한 게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C1과 C2를 우리가 유니크하게 구하려 그러면 요 행렬을 우리가 브론스키안 매트릭스고, 그래서 C는 브론스키안의 인버스 곱하기 K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인버스가 존재하려면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선형 독립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와 같이 Y를 하고 Y 미분을 이와 같이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해를 우리가 G는 Y1과 Y2의 펀더멘탈 셋의 선형 결합으로 정의를 하면 G는 Y1과 Y2의 중첩이죠. 그래서 원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어떤 시간 특정 식이 됐을 때는 K1 미분했을 때는 K2 자 이렇게 식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일반 해의 식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 해로 우리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두 개의 개념을 중요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 결합해서 일반 해를 표현을 한다. 자, 일반 해. 이때 어떤 것의 선형 결합이냐? 펀더멘탈 셋을 이용을 해서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 있죠. 또 한 게 독립 종속과 독립 선형 독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판별하는 게 브론스키안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될 때 선형 독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해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형 독립이 되는 조건, 자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 미분 방정식 풀려면 이와 같은 선형 결합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 풀어지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자, 다음과 같은 펀더멘탈 셋을 우리가 구했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Y1 쓰고 Y2 쓰고 그다음에 요걸 미분한 걸 또 밑에 쓰겠죠.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로 가면 AD 하면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곱하면 1이 되겠죠. 빼기 자 그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동시에 선형 독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펀더멘탈 셋을 이용해서 일반 해는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차 미분 방정식은 펀더멘탈 셋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예제 7에서 우리가 두 개의 펀더멘탈 셋을 살펴봤는데 한 개는 2의 마이너스 3이고 한 개는 2의 3x입니다. 근데 y는 이와 같은 형태로 썼는 것도 해가 된다.
자, 대입하면 실제로 두 번 미분하면 여기 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해의 C1이 2고 C2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여기를 두 개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뒤에 있는 해를. 그러면 앞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보면 4를 묶어내고 2분의 2의 3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인 하이퍼블릭 함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분의 2의 3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는 뭐냐면 코사인 하이퍼블릭 3x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물론 코사인분의 사인해서 탄젠트 하이퍼블릭이 그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사인 하이퍼블릭 함수를 우리가 대신해서 이제 이와 같이 하면 다른 형태로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가 있을 때는 2의 x, 2의 2x, 2의 3x가 있습니다. 이게 선형 독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함수를 쓰고 밑에 1차 미분, 3개니까 2차 미분까지 씁니다. 자,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요 위에 거를 하나씩 이 피벗 포인트를 잡습니다. 3개에서는. 그래서 한 개의 로우를 잡거나 한 개의 칼럼을 잡아도 됩니다. 지금은 칼럼이 같기 때문에 칼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 로우와 칼럼을 제외한 2x2의 디터미넌트로 갑니다. 그래서 2의 x 디터미넌트로 가면 곱하기 18의 2의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2의 2의 5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피봇을 잡았을 때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자, 요거 가지고 디터미넌트로 갑니다. 그래서 2의 x. 자, 근데 두 번째 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됩니다. 요때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자, 곱하면 9, 2의 5x. 자, 그 다음에 4, 2의 5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것을 피봇으로 잡았을 때는 위에 이제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2의 x 3, 2의 5x 마이너스 2, 2의 5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2의 6x가 나오죠. 2의 6x가 나오고, 자, 여기는 6, 여기는 마이너스 5, 자,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2의 6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우리 행렬을 구할 때 이걸 디터미넌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여러분 학습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3개짜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까지 이제 살펴보면 3개가 선형 독립이고 그래서 펀더멘탈 셋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해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했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풀 수가 있을까요? 고차 미분 방정식을 매트랩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걸 우리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나눠준 예전의 강의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었느냐? 자, 자료를 보면 상태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 미분 방정식에서는 각각을 x를 x1, x 한 번 미분한 것을 x2, x 두 번 미분하면 x3 이렇게 쭉 해서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고개 미분 방정식을 1개 미분 방정식이 n개 표현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매트랩에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1차 독립과 그 다음에 일반해 구하고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1을 y라 두고 x2를 한번 미분한 것 y에
미분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1을 미분한 걸 x2라고, 요거는 y의 미분이 되겠죠. 그리고 x3는 x2를 미분한 거고, 자 이거는 y를 2번 미분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 3개를 표시를 하면, 자 각각의 미분 방정식, 자 x1의 미분은 여기서 식에서부터 x1의 미분은 x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x2의 미분은 x3가 되죠. 그 다음에 x3의 미분은 여기 있죠. y를 3번 미분한 식이 되고, 이 식을 주어진 상태로 표시를 하면 6에 y 2번 미분, y 2번 미분 x3죠. 더하기 빼기 11에 y 1번 미분은 x2죠. x2. 그 다음에 플러스 6의 x1. 자 그래서 각각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3개짜리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하냐, 자 myDIFF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와 같이 하죠. dy의 첫 번째 미분은 x2죠. 그래서 y의 두 번째 값이 되고, dy의 두 번째 미분은 y의 세 번째 값이 되고, 그 다음에 dy의 세 번째 미분식은 6 곱하기 y의 세 번째 마이너스 11 곱하기 y의 두 번째, 그 다음에 더하기 6 곱하기 y의 첫 번째. 자, 이렇게 하면 지금 1개 미분 방정식 3개로 해서 각각의 미분을 쓰고, 그거를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dy3 하면 미분 방정식이 이제 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낼 때는 초기 값을 줘야 되겠죠. 초기 값을 100 이렇게 이제 3개의 벡터를 주면 되겠습니다. 100 해서 문제를 풀면 해를 구하고, 그 해는 구하면 이와 같이 이제 3개의 상태가 나오고, 그래서 x1, x2, x3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처음에 이제 x1이 y라 그랬죠. x1이 y.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해를 동시에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태 방정식 형태로 풀어서 1개 미분 방정식 n개로 풀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non-homogeneous equatio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homogeneous equation은 fundamental set의 선형 결합으로 이와 같이 해가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c1에 y1 쭉 해서 cn에 yn까지 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non-homogeneous는 gx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gx가 있는 경우의 해를 우리는 yp라고, 이 yp를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합니다. 특수해라고 했죠. 그래서 general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 두 개가 합쳐져서 y는 어떻게 되냐면 general solution 더하기 particular solution이 진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homogeneous는 요거에서 나오는 yp, 그래서 yp의 합하고 일반적인 해, homogeneous equation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은 이제 앞에서 요걸 넣으면 0이 되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yp를 넣으면 y 대신에 yp를 쭉 넣게 되면 요게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yp가. 그래서 particular solution의 결합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on-homogeneous equation의 해는, 자, 이것에 fundamental set이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해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미분 방정식 우리가 간략하게 쓴다 했죠. ly는 미분 방정식, n차 미분 방정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non-homogeneous의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의 해가 particular solution yp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y의 일반적인 해에다가 yp를 빼면 여기 이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의 해가 나오겠죠. 자, 그걸 넣으면은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걸 u라고 u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L에 u를 넣으면 u가 y 빼기 yp였습니다. 자, 이게 선형 결합을 만족하죠. 그래서 각각을 해서 뺀 거하고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각 빼고 나면 ly는 뭐였냐면 앞에서 ly는 gx라 했죠. 그래서 이건 gx가 되고, 그 다음에 yp는 yp를 넣었을 때 해가 된다 했습니다. lyp는 마찬가지 gx가 되는 게 particular solution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gx가 됩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u는 homogeneous equation의 해는 ly, l에 yc라 하겠습니다. yc를 넣으면 우리가 0이 됩니다. 이때 이제 넣는 게 u로 표현됐죠. 그래서 y에서 yp를 뺀 값이 바로 0이 되는 게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mogeneous equation에 y를 넣으면 이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homogeneous equation의 식을 다음과 같이 쓴 걸 u라고, 그래서 y는 어떻게 됩니까? y 빼기 yp가 homogeneous equation이었고, 요게 이제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넘기게 되면 일반적인 해는 homogeneous equation과 particular solution yp의 더하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complementary fun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complementary function. 그래서 yc라 하고,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을 yp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는 yc 더하기 yp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물론 yc가 있겠죠. yc가 있고, 그 다음에 yp가 이와 같이 구해졌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일반에는 이제 구하게 되면 yc를 구했죠. 자, yc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yp하고 두 개 더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여기 나오는 거는 언제 구하느냐? 자, yc하고 yp를 모두 더해서 난 다음에 어떤 초기 조건이 되면 요 상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non-homogeneous equation 해를 구할 때는 일반적인 해를 particular solution까지 포함해서 표현한 다음에 이 상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슈퍼포지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자, 비동차 non-homogeneous 미분 방정식에서 particular solution에 대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gx가 우리가 여러 개가 더해진 게 gx라 하겠습니다. g1x 더하기 g2x에서 쭉 해서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각각을 우리가 넣으면은 particular solution이 나오죠. yp1, yp2 이렇게 이제 g1에 대해서 각각 particular solution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gx는 이 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선형성 때문에 그게 만족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선형성 때문에 우리가 그게 만족한다. 자, 그러면 복잡한 식의 non-homogeneous equation은 이와 같이 각각 해서 결합하면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형 미분 방정식의 오른쪽에 보면 gx가 여러 개가 함수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거의 해를 우리가 구하면 yp1, 자, 그 다음에 ex의 특수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해의 특수에 있으면 이거 다 더한, 자, 그렇게 특수에는 각각을 이제 더한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두 더한 거는 이와 같은 해의 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각각에서 구한 gx에 대한 합이 우리가 일반적인 해의 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에는 특수의 결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형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선형 시스템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독립 변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an이 0이 아닌 그것을 우리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를 정의하는 게 y를 x1, 그 다음에 1개 미분을 x2 해서 이렇게 각각을 우리가 시스템의 상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벡터로 나열한 겁니다. 자, 배열로 y, y 미분, y 두 번 미분 쪽에서 y의 n-1까지 요거를 우리는 시스템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집합이 되겠죠. 이제 시스템을 표현. 이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입력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최종 우리가 구해야 될 해죠. y는 출력 시스템의 응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 또는 회로 이런 것들이 외부에 전압이 가해지는 형태가 GT라고 되고 거기에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출력이 얻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3.2가 지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자, 여기 이계입니다. 자, 요거를 앞에서 펀더멘탈 셋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이 개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y1을 우리가 구했다 하겠습니다. 자,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요걸 구했습니다. 그러면 y2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게 뭐냐? 자, 펀더멘탈 셋은 어떻게 되면 이계 미분 방정식은 y는 c1의 y1 더하기 c2의 y2로 해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y1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 y2를 어떻게 구하겠냐? 그죠? 그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선형 독립이라고 했으면 이 함수가 만약에 y1이 x면 y2가 x로 표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y1과 y2를 서로 나누었을 때 절대 상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즉 상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x에 대한 어떤 함수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얘가 x면 얘는 x 최소한 제곱이 돼야지 상수가 안 되겠죠. 자, 그 뜻입니다. 자, 이걸 다시 풀면 어떻게 되느냐? y2 우리가 y1을 안다고 했을 때 y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상수가 아닌 ux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개가 서로 선형 독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1x를 알고 있을 때 논입니다. 자, y2는 어떻게 되느냐? ux 곱하기 y1x입니다. 근데 ux는 여기서는 절대로 상수가 안 되는 거죠. 상수가 아니에요. y1에서 x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ux에 대한 일개 미분 방정식이 돼서 이걸 계수 감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을 reduction of ord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 ux로 곱해졌기 때문에 개수가 이제 하나 줄어든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계 미분 방정식입니다. y 두 번에 자, 요것에 해가 EX를 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해는 요거의 곱으로 나타나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UX 곱하기 EX로 나타납니다. 선형 독립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Y2를 압니다. 이게 Y2가 되겠죠. Y2. 자, 그래서 요 식을 요게 해가 된다 했으니까 요거를 두 번 미분하고 넣고 그 다음 Y를 넣습니다. 자, 두 번 미분하면 자, 요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첫 번째 넣고 그 다음 빼기 y. 자, y는 u의 x죠. 그래서 u의 x를 요 빼면은 요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보면 자, u의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나? 두 번 미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두 번 미분일 것 같은데 자, 이거 두 번 미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x는 0이 안 되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0이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u의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2u 미분은 0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면 u 미분을 w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1개 미분 방정식이 왔겠죠. reduction of order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w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챕터 2에서 충분히 구했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w는 c에 2에 마이너스 2 x 자, 이와 같이 이 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했죠. 자, 그 다음에 w가 u의 미분으로 했으니까
자, u의 미분은 c의 2의 마이너스 2x고, 그러면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적분하면 u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하면 2분의 1 나오고 C1, C2, 자, u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u가 뭐냐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x를 곱해야지 y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2의 x를 곱합니다. 자, 2x를 곱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 자, c1을 마이너스 2로 하고 그 다음에 c2를 0으로 하면, 자, 한 개가 뭐가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x가 한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1이 2x일 때 y2가 어떻게 되느냐,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독립인지는 확인하면 되죠. 2x와 2의 마이너스 x 미분하면 2x, x 요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디터미넌트 구하면 AD 마이너스 1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아니죠. 자, 서로 독립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A2를 양변으로 나누게 되면 중간에 있는 게 PX, 그 다음에 이제 QX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한 개 해를 Y1이라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것을 UX를 곱한 거를 우리가 Y라 합니다. 해가 되는 걸 우리가 미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Y의 미분 더하기 Y1 미분,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U의 미분, 그 다음에 Y1의 두 번 미분, U의 두 번 미분하는 항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봅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U가 있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U를 두 번 미분항, 그 다음 한 번 미분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은 Y1이 뭐라 했냐면 요거에 해가 된다 했죠. 그래서 넣으면 0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남는 식은 이와 같이 식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건 형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자, 여기 U의 미분을 W라고 치환을 하면, 자, 여기 어떻게 되면 W 미분 더하기 Y1으로 나누죠. Y1분의 2Y1 미분 더하기 P의 Y1, 그 다음에 W 갈로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이제 W에 대한 1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일단은 좀 해체를 해야 되죠. 자, 보면 W 미분은, 자, Y1에 2Y1 미분, Y1 없어지죠. 더하기 P에서 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를 하죠. 자, dw, 요 w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에 2y1 미분, 그 다음에 w분의 1 이렇게 되겠죠. w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p,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dx를 넘겨주면, 자, 이와 같이 되고, 양변을 적분하면, 자, ln w가 되고, 요거는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ln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 내려가면 2가 되고 미분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를 적분한,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항을 왼쪽으로 넘기면, 자, y1의 제곱 이와 같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넘기면 여기와 같이 우리가 ln의 형태가 되고 마이너스 px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w를 요 식을 정리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w 대신에 이제 u의 미분으로 했죠. 그래서 w를 남겨놓으면 w는 y1 제곱분의 c1의 2의 인테그랄 px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u는 y1의 제곱에 2의 p 적분 더하기 상수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과정에서 풀었지만 핵심 개념은 y1이 해가 있을 때 다른 해를 우리는 y2는 ux의 y1이라고 두고, 자, 요거를 그대로 식을 대입해서 구하고 나니까, 자, u가 어떻게 구해졌냐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c1의 인테그랄 y1의 제곱, 자, 원래 y1을 분모로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적분인자처럼 인테그랄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p dx. 자, p라는 건 여기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px를 적분인자로 해서 구하고, 자, 요걸 x에 적분해서 c2가 바로 ux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y1을 할 때는 y1을 여기다가 제곱을 해서 분모 두고 그 다음에 p만 이용하면 우리가 u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익숙해지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y1에다가 이러한 u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자,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x 제곱을 나누면 자, 다음과 같이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이제 px는 마이너스 x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 해가 x 제곱이면 x의 4승분의 2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분의 3 dx 적분하고 우리가 요게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ln3입니다. ln3이고 3승에서 4승을 나누면 이제 x제곱에 lnx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는 x제곱일 때 다항식이 되면 x제곱과 x제곱에 lnx가 곱해진 요게 일반 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 선형 독립이 되겠죠. 당연하게. 자,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환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y2를 u의 x에 y1x로 두고 요 해는 이와 같이 y1의 제곱이 분모로 가고 적분인자 형태가 적분되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자, 앞에서 타코마의 다리 무너진 걸 왜 그래 됐는지 본격적으로 배웠고, 그 해를 구하는 기초적인 걸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